왜 이렇게 짙어졌지? 또 생기는 건가? 요즘 화면만 켜면 며칠 만에 주름이 사라진다는 광고가 참 많습니다. 기적의 크림이라면서 지갑을 열라고 유혹하는 문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죠. 저는 23년간 시니어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피부 습관 박사 류가온입니다. 그런데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싼 크림을 바르고도 얼굴빛이 더 칙칙해졌다고 속상해하세요. 심지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투자해도 변화가 없다며 낙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건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집 부엌에 있던 것 한 스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먼저 조를 정도로 효과가 확실했죠. 오늘 그 현실적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과정도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순서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광고보다 내 피부에 맞는 습관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30년 만에 자신 있게 사진 찍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진 어르신이 계세요. 큰며느리 생일날 가족 사진을 찍는데 늘 뒤에 서던 그분이 이번에는 손주의 옆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고 며느리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진 속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 모임 때마다 얼굴이 칙칙하다는 생각에 늘 뒤로 물러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서시더군요. 사실 그분은 예전부터 비싼 화장품을 열심히 바르셨던 분입니다. 백화점에서 추천하는 제품이라면 가격을 따지지 않고 구입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발라도 피부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얼굴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 강연에 참석하셔서 세안 방법에 대해 들으셨고 반신반의하며 한 가지만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세안할 때 마지막 단계였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주일째 접어들면서 거울을 보는데 볼에서 반짝임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주름도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당기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평소같이 운동하던 친구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뭘 바꿨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셨죠. 외출할 때 모자를 눌러 쓰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흐른 뒤 큰며느리 생일날 가족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피부관리법을 물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모임에서 사진 찍을 때 뒤로 물러서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께 오늘 그분이 실천해온 순서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한눈에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피부를 젊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온도입니다. 꿀은 온도에 따라 피부로 스며드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차갑게 보관된 꿀을 그대로 바르면 피부 표면에만 머물다가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체온으로 녹인 꿀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진짜 효과를 발휘하죠. 국내 피부연구센터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꿀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냉장 보관한 상태 그대로, 다른 그룹은 손바닥에서 10초간 녹인 후 피부에 발랐습니다. 그 결과 손바닥에서 녹인 꿀의 흡수 깊이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단 10초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피부 장벽을 통과하는 영양소의 양도 확연히 달랐고요. 정순자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딸이 선물한 고급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며 매일 아침 세안 후에 바르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꿀이 별로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사용 방법을 여쭤보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꿀을 바로 얼굴에 바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 손바닥에 덜어서
양손으로 10초만 비벼 체온으로 녹인 다음 바르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세안 후 거울을 보는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피부가 좀 더 촉촉하게 느껴졌고 얼굴을 만져보니 거칠거칠하던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볼빛이 훨씬 밝아졌고 아침에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더라는 겁니다. 2주 후에는 남편분이 먼저 알아차리고 요즘 얼굴에 윤기가 도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한 달 후 다시 뵀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표정부터가 환해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손바닥에서 10초 녹이는 습관 하나로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꿀을 손바닥에 덜어 따뜻하게 녹이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꿀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너무 오래 비비면 안 돼요. 20초 이상 비비면 꿀이 손에 너무 많이 흡수돼서 정작 얼굴에 갈 양이 줄어듭니다.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꿀 한 스푼 정도 덜고 양손을 모아 가볍게 10초간 비벼주세요. 그러면 꿀이 체온으로 부드럽게 녹으면서 피부에 스며들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꿀을 잘 녹여도 사용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언제 꿀을 사용하느냐입니다. 피부가 가장 깨끗할 때 꿀을 만나면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안 초반에 꿀을 섞어 쓰시는데 그건 반쪽짜리 방법입니다. 세안제와 함께 씻겨 내려가 버리거든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세안 마지막 단계에 꿀물을 사용해야 해요.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에서 꿀을 만나야 영양분이 제대로 스며듭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깨끗한 피부와 오염된 피부에 각각 똑같은 양의 꿀을 바르고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죠. 깨끗한 피부의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높았어요. 피부 표면의 노폐물이 영양분 흡수를 막는 장벽 역할을 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안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영자님이라는 73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처음에 세안 초반에 꿀을 섞어 쓰셨어요. 세안제에 꿀 한 스푼 넣고 거품 내서 씻는 방식이었죠.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세안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세안제로 깨끗이 씻은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꿀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안을 완전히 끝낸 후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 받아요. 그리고 꿀 한 스푼을 넣고 살살 섞습니다. 꿀이 물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그 꿀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헹구는 겁니다. 이때 절대 세안제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안제 성분이 꿀과 섞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분이 이 방법으로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변화를 느끼셨어요. 볼에 있던 검은 반점이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2주가 지나자 더 확실해졌죠. 거울로 자세히 보니 반점 색깔이 연해지고 크기도 작아진 것 같았대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이 먼저 뭘 바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석 달이 지난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정말 달라져 계셨습니다. 반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고 전체적인 피부 톤도 한층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신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만날 때 반점 때문에 신경 쓰여서 늘 긴장하셨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세안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세안 마지막 단계까지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물로 헹굴 때도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 핵심입니다. 얼굴 노폐물이 움직이는 흐름과 근육 방향을 제대로 이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국내 한 연구 흥미로운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반복적인 리프팅 세안을 한 그룹과 일반 세안을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리프팅 세안 그룹의 주름 감소율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정미용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팔자주름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웃을 때마다 주름이 깊게 파이는 게 스트레스였죠. 처음엔 꿀물 헹굼만 하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턱에서 시작해서 위로 쓸어 올리며 헹구는 거예요. 턱에서 볼로, 볼에서 관자놀이로, 관자놀이에서 이마로 순서대로 올라가며 꿀물을 바르듯이 헹굽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으로 처진 피부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노폐물도 위쪽으로 이동시켜 배출을 도와주고요. 그분이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팔자주름이 조금 얕아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어서 남편분께 물어보니 남편분도 요즘 주름이 덜해 보인다고 하시더래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팔자주름이 절반 정도로 완화됐고 볼라인도 한결 매끈해 보였어요. 석 달 후에는 웃을 때도 주름이 덜 보여서 사진 찍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서 헹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다시 아래로 쌓이고 피부도 더 처지게 돼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헹궈야 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안 방향을 의식하며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바로 빈도입니다. 피부도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숨 쉴 시간을 주지 않으면 피부가 지쳐버리거든요. 실제로 매일 하는 것보다 주 23회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팀에서 두 그룹을 나눠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매일 꿀 세안을 하고 다른 그룹은 주 23회만 했습니다. 4주 후 결과를 보니 주 23회 한 그룹이 피부 자극도 적고 개선율도 더 높았어요. 매일 한 그룹은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실험이죠. 박현옥님이라는 71세 어르신이 바로 이걸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효과가 좋으니까 매일 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과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줄이라고 조언했죠.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딱 2번만 하시라고요. 횟수를 줄이자 피부가 차분해졌습니다. 붉어졌던 얼굴도 진정됐고 따끔거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니까 본래 기능을 되찾은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주 2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피부 톤도 고르게 정리됐고 탄력도 좋아졌어요. 권장하는 빈도는 일주일에 23회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혹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처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피부가 리듬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욕심내서 매일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관리 빈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마지막 5번째 핵심은 세안 후 3분입니다. 꿀이 피부 문을 활짝 열어준 그 순간 보습을 듬뿍 넣어줘야 효과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꿀 세안 후 피부는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까운 거죠. 국내 한 연구에서 꿀 세안 후 보습을 충분히 한 그룹이 피부 탄력 지표에서 가장 높은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3분 안에 보습을 한 경우와 10분 후에 한 경우를 비교했는데 3분 안에 한쪽이 효과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윤정환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 이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꿀 세안은 잘하셨는데 보습은 평소처럼 하셨어요. 손등 크기만큼만 짜서 바르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생각보다 더디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보습 양을 2배로 늘려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평소 양의 2배를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바르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망설이셨대요. 끈적이고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용기 내서 해보셨고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끈적임은 5분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흡수됐고 피부가 쫀쫀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확 달라져 있었답니다. 윤기가 돌고 만져보니 탱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확실해졌죠. 잔주름이 많이 줄었고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친구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피부 관리 비법을 물어보셨대요. 보습 양을 2배로 늘린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은 보습을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꿀을 손바닥에서 10초간 녹여 체온으로 녹이기. 둘째, 세안 마지막 단계에 꿀물 사용하기. 셋째,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헹구기. 넷째, 주 23회만 하기. 다섯째,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 크림 2배 바르기. 이 5가지가 서로 연결돼 피부를 되살립니다.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5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지금까지 핵심 5가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더하면 효과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꿀을 사용하기 전에 피부 온도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살짝 적셔두면 피부 모공이 열리면서 흡수율이 더 좋아지거든요. 차갑고 닫혀있던 피부에 바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물을 쓰면 안 돼요.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10초 정도만 얼굴을 적셔주세요. 그 다음 꿀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세안 온도를 어떻게 맞추시나요? 두 번째는 얼굴 수건을 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세안 후 사용하는 수건의 청결도가 피부 트러블에 직결되거든요. 많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같은 수건을 쓰시는데 그러면 세균이 옮겨 다닐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전용 수건을 2-3장 정해두고 번갈아 사용하세요. 한 장 쓰면 바로 세탁하고 다른 장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깨끗한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수건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세 번째는 낮 시간 햇빛 차단입니다. 꿀 세안 후 피부가 밝아지면서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새롭게 정리되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외출 시간이 짧아도 누적 손상은 큽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외출하기 10분 전에 차단막 역할을 하는 크림을 바르세요.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고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햇빛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세안 후 얼굴 닦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으시는데 그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져서 조금만 마찰이 있어도 손상될 수 있거든요. 거친 타월은 더욱 금물이에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짝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면 됩니다.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얼굴을 닦아오셨나요? 5번째는 잠자기 전 침실 습도 관리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밤새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거칠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난방을 틀 때는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가습기를 강하게 틀 필요는 없어요. 지나친 가습은 오히려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젖은 수건 한 장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탁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침실 한쪽에 걸어두세요. 자연스럽게 증발하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여러분 침실은 건조한 편인가요? 이 5가지 생활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핵심 방법들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피부 온도 맞추기, 전용 수건 사용하기, 햇빛 차단하기, 부드럽게 닦기, 습도 관리하기. 모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 모든 걸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주름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피부 전체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톤이 밝아지고 탄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당기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사라지고 화장도 잘 받게 되죠. 아침에 거울 볼 때 한숨 나오던 게 미소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야 피부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요. 석 달이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핵심 5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피부도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비법을 물어볼 정도로 효과가 컸던 한 스푼 관리법을 중심으로 시니어 피부의 핵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이 답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세안 순서와 마지막 한 스푼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죠.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사는 것보다 집 부엌에 있는 꿀 한 병을 제대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주름은 깊어지고 검은 반점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피부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면 10년, 20년은 충분히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연구실을 찾아온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인데 60대로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핵심은 5가지였습니다. 꿀을 손바닥에서 10초간 녹여 쓰기, 세안 마지막 단계에 꿀물 사용하기,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헹구기, 주 23회만 하기,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 크림 2배 바르기, 여기에 피부 온도 맞추기, 전용 수건 사용하기, 햇빛 차단하기, 부드럽게 닦기, 습도 관리하기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를 꼽자면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 크림을 평소에 2배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돼요. 피부가 목말라 하는 순간에 수분을 듬뿍 공급해주는 거니까요.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더해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꿀 녹이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세안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피부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던 게 미소로 바뀌고 사진 찍을 때 뒤로 물러서던 게 당당히 앞으로 나서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종일 피부가 당기지 않는 보습 유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바른 크림이 점심때쯤 다 사라져서 답답하셨던 분들, 오후만 되면 얼굴이 건조해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꿀 세안으로 피부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루 종일 수분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아야 완성이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말씀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꿀 녹이기인가요? 세안 순서 바꾸기인가요? 아니면 보습 2배 바르기인가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피부가 달라지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